주문과 같이 판결 선고합니다. 주문, 피고인 오세훈을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강철원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김한정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1,000만 원. 정말 이게 얼마나 큰 소식입니까? 네, 예. 조마조마했었는데 결국은 시장직 박탈에 해당하는 네. 벌금 1,000만 원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우리 법조인 세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안 그래도 변호인 씨가 먼저 말씀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마음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느긋해진 것 같아? 여유가 생겼어. 진행까지 하는. 와, 진행까지. 네. 오세훈 여론조사 의혹은 사실 좀 서서가 오래됐죠. 네. 내란 직후부터 이제 명태균 씨가 오세훈에 대해서 경고망동 하지 마라. 맞습니다. 대선 나올 생각하지 마라. 맞습니다. 너 나오면 바로 날아간다. 네. 이렇게 했고. 그래서 대선 포기했잖아. 사실상 그래서 대선 포기했고, 네. 명태균 씨는 오세훈을 주저앉힌 건 나다. 라고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고, 네.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저는 저 생각해요. 인정합니다. 그랬는데, 왜 대선도 포기했는데 갑자기 서울시장에 들이대서 이렇게 됐나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명태균. 그 배경은 잘 모르시나요? 거기까지 제가, 예. 아. 오세훈 쪽 배경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예. 그 다음에는 명태균 씨가, 이제 언론에는 명태균 씨가 상당히 좀 이게 모인 이런 식으로 좀 비춰지기 때문에 저희가 좀 허언증 이렇게 해서 보고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안 봅니다 당분간. 위인이죠. 명태균 씨가 좀 과장은 해요. 과장하고 이제 판결에서도 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세훈이 울고불고 했다 이런 부분이 좀 과장이라고 보는 것 같긴 한데 맞아. 네, 명태균 씨의 요 사건 말고도 명태균 씨의 전반적인 진술을 쭉 모니터링을 해보면 과장은 있지만 좀 여기 일맥상통한 붙여지기만 부분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오세훈 관련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들을 다 말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를 받고 오세훈을 직접 찾아가서 브리핑을 했다든지 이런 식의 진술이 있던 걸로 보이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무죄는 받을 수가 없다. 받을 수가 없고 징역형까지 예상은 했는데 재판부에서 징역형은 안 주되 벌금은 맥시멈으로 때리겠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봅니다. 예. 네. 그 판사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명태균이 조금 이제 과장은 있는데 예, 맞아요. 우리가 명태균 말만 듣고 판결한 건 아니다. 증거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명태균 씨의 진술에 대해서 김건희 판결에서는 과장됐다, 허황됐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맞아요. 네. 윤석열 재판에서는 과장된 면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는 점을 봤을 때는 믿을 만한 구석이 있다라고 봤고, 이번 판결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봤더라고요. 객관적으로 진술에 부합한 정황들이 나타난다. 그렇지.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점차 이 재판부마다 조금 다른데 이번에 이제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들어가는 정황들의 존재, 그렇습니다. 이걸로 봤을 때 믿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그 피고인이 그 판결 직후에 직접 증거가 없는데 이건 네. 잘못된 판결이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직접 증거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잘못된 지금 변명인데 강혜경, 그 명태균, 김영선 세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고 그리고 여론조사 비용을 직접적으로 송금한 돈이 오고 간 이것이 직접 증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전혀 맞지가 않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 판사님을 잘 모르지만 저희들이 이제 검사들이 공판을 할 때 이 굉장히 엄격하게 이 사건을 인정해서 10개 중에 5개만 인정을 했고 네, 맞아요. 그리고 5개 제가 지금 그거 살펴봤더니 너무 빡빡하게 인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빈틈없이 이거는 정말 완벽해. 이 5개는 그러니까 나머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항소심 상고심 가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이분이 올라가서 고법에 올라가가지고 자기 판결이 깨지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직 시장이니까.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부담감 컸던 것 같고. 좋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사건이 올라가서 그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파기되는 것을 굉장히 판사들은 그 명예롭지 않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고 이 1,000만 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1,000만 원일 것이다. 그래서 이 사건은 저희가 특검법에 633 규정을 했거든요. 네네. 6개월, 3개월 그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정광석화처럼 판결했잖아요. 낙선한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이거는 특검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말이 아마 633이 적용이 되면 네.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최소한 2월 말까지 판결이 확정이 되면은 4월 7일 날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박주민 의원님께서 지금 기뻐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을 거라고요. 아니 그 전혀 그 입장 표명도 안 했는데 너무 그러지 마시고. 네. 그 한간에선 이제 오세훈 시장이 지방선거 출마 결심한 이유가 네. 김건희 명태균 사건의 1심 판결이 무죄로 나오는 걸 보고한 거 아니냐. 예. 그냥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랬었나? 그 재판부에서는 이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식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판결을 보고 판단한 것 그 아니냐라는 판결이 이야기가 있어요. 오세훈 출마 전에 나왔었던 1월에. 거예요? 그랬었나? 네, 1월에 나왔으니까 3월에 출마 선언을 하거든요. 이거. 그 그거 판단했어요. 1월 말쯤에 판결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거 보고 아마 뭔가 좀 결심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정치권에 있었는데 거기에 좀 작용한 거 아닐까 추측입니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빡빡하게 인정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좋은 오세훈 거네. 시장 쪽에 결과가 전달 안 됐다든지 또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안 맞는다고 생각되는 여론조사는 다 뺀 겁니다. 근데 연락을 했다라든지 이런 시기하고 만났다는 그 시기하고 여론조사라든지 돈이 보내진 시기를 다 맞춰서 인정되는 것만 5건 인정했고 네. 방송 시작되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어떤 의도, 그러니까 뭔가 여론 조작을 하려는 의도나 이런 걸 아예 다 드라이하게 빼버렸어요. 그냥 여론조사가 이루어졌고 대가로 2,100만 원 정도 대납됐으니까 그걸 딱 인정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여기까지만 딱 간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항소심이나 아니면 대법원에 가서 흔들릴 만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뭐 안 그래도 저희는 진짜 예. 관심 있는 거는 1심이 이제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항소심 대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또 워낙에 겁이 많고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서 이번에 그 판사가 그래도 그 오세훈한테 유리하게 적용한 것들이 좀 있거든요. 네. 어떤 대목을 짚었냐면 요런 걸 이제 잘 우리가 미리 잘 다뤄놔야 돼. 당내 경선 목적의 여론조사이지 않았느냐. 네. 그리고 짧은 기간 안에 범행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세훈이가 명태균에게 직접 뭐 연락하거나 지시한 게 없다. 그리고 이 여론조사가 선거에 뭐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을 오세훈에게 유리한 점으로 정확하게 짚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 우리 법조인 세 분이 좀 귀담아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서울시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위한 것이라는 점, 2021년 1월 22일부터 2월 18일까지 약 한 달간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졌다는 점, 이후 오세훈 피고인이 더는 명태균 씨와 직접적인 접촉이나 관계는 이어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서로 참작합니다. 피고인이 비용을 부담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것을 기대했다는 것을 넘어서 달리 명태균에게 적극적인 여론조사를 지시하거나 사주하거나 스스로 그런 조치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비용을 대납시켜서 행한 여론조사 결과가 당내 경선 또는 이 사건 선거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아 보입니다. 나 이게 아주 찝찝하거든요. 제가 전혀 지금. 아니에요. 아니에요. 빨리 설명해주세요. 저거는 뭐냐면은 네. 그래서 벌금이 나온 거예요. 저것 때문에. 저게 아니죠. 네, 그래서 그 사실관계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판단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지금 판사님께서 그래서 벌금을 하게 된 사유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징역에서 벌금으로. 네, 이게 징역형이 그 당연한 사건이었어요, 사실은. 네. 징역 1년 6월을 구형을 했고 네. 그러면 뭐 집행유예가 나오더라도 징역형이 선고가 돼야 되는 사건인데 네. 저렇기 때문에 내가 벌금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취지로 뭐 설명하신 거라서 전혀 아무 문제가 아유, 없습니다. 다행이네. 지금 오세훈 시장이 어겼다는 법이 정치자금법이고요. 네. 정치자금법 중에 45조를 어겼다는 건데 그 내용은 법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돈을 받거나 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판사가 딱 인정한 거예요. 원래 정치자금을 받으려면 정해진 계좌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김한정이 2,100만 원 보냈잖아. 네. 간접적으로 2,100만 원 네가 경제적 이익을 오세훈이 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2,100만 원 받은 거야. 네. 그것만 인정한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그것을 통해서 뭐 여론을 조작하려고 했다든지 그게 뭐 미친 영향이 컸다든지 이런 거는 다 그냥 빼고 그건 부수적인 이야기고. 네, 객관적인 사실관계 정치자금법 위반 아. 거만 딱 추려가지고 딱 드라이하게 딱 인정한 거예요. 이제 확실히 알겠네. 근데 이제 특검은 여론조사를 한 결과 가지고 아마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쳤을 거고 예. 그것으로 심지어 여론 조작을 하려고 했었고 하니까 1년 6개월까지 심하게 때려주세요. 세게 때려주세요. 정치자금법 위반은 이제 불법인데 그거는 네. 불법인데 이거는 죄질이 더 나쁘다라는 것을 특검은 많이 강조를 그렇죠. 했고 네. 1심에서는 그 부분은 이제 드라이하게 뺐다는 맞습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면 여론조사를 받은 결과를 가지고 여론 조작했다 말았다 이거는 정치자금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정치자금법의 구성요건하고는 위반의 구성요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100만 원 밑으로 떨어질 일은 없죠? 이거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아니, 본인은 그렇게 봐야죠. 그만 엮어.
보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주 죽겠으니까 나도 불안해가지고. 우리 변호사님도 같은 입장이시죠? 굳이 찾아보면 네. 감형 사유를 굳이 찾아보면 초범밖에 없습니다. 고병도 아니고요. 예. 고령도 아니고 예. 초범도 아니고 예, 그렇게 더 이상 뭐 감형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럴 일은 없다는 거죠. 윤석열 60세 넘었다고 고령이라고 저번에 양형 사유로 했었어요. 오지훈이 몇 살이야? 네. 60 넘었나? 60 넘었어요. 넘었습니다. 초범이랑 고령이 있네요. 고령이 남았어. 근데 저는 사실 항소심에서 오히려 이 양형 사유가 좀 깨졌으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아니,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거에 대해 불만을 강하게 표현했다라는 것도 법원이 인정을 했거든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객관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본다는 느낌이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왜 이렇게 나오냐고 막 불만을 표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명태균 씨 진술이긴 하지만 나경원 이기는 걸 달라고 했다. 이런 게 하나도 이제 인정은 안 된 거야. 안 된 거구나. 뭔가 여론을 조작하려고 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인정 안 한 부분은 항소심에서 인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당연하죠. 특검이 네, 양형 그렇죠.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겠다 그랬고 네. 그럼 주로 다퉈줘야 될 게 여론조사를 그렇게 하려고 했던 목적이 뭐냐. 명태균에게 지속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오라고 한 이유는 뭐냐. 하루 이틀 사이에 여론이 바뀌진 않거든요. 근데 계속 가지고 오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 이런 게 해명이 돼야 되죠. 이게 이제 이유무죄가 나왔거든요. 10개 중에서 5개만 인정하고 5개에 대해서 이유무죄를 썼기 때문에 이유무죄가 무슨 말이에요? 이유무죄는 이제 전체를 포괄일죄이어서 주문에다가 이 부분은 무죄 이렇게 하진 않고 5개는 일단은 주문에 표시하진 않지만 이 무죄여서 5개는 날리고 5개만 인정이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났단 말이죠. 네. 그래서 특검에서는 그 부분을 항소할 거고요. 그럼 항소되면은 이게 그 여론조사 전체를 다 인정이 될 수도 있죠. 항소심에서. 그러면 형량은 올라갑니다. 올라가게 되고. 와, 제발.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재판을 받고 나온 오세훈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거까지 한번 보고 갑니다. 10개의 공표, 비공표 여론조사 중에 오늘 재판부에 의해서 5개가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추론을 가지고 명태균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라는 전제하에 이 재판들이 선고가 됐습니다. 항소심에서 다투겠습니다. 나는 이 명태균 선생님을 저렇게 자극하는 게 난 좋더라고. 명태균 선생님은 반드시 화를 내거든. 맞아요. 바로 되는 나 이거 좋더라고. 이런 거 아주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아주 기분 나빠하시죠. 네. 그 최욱 앵커한테도 전화 많이 하지 않으셨나요? 네, 맞아요. 네, 제가 전화 못 받은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일단 어제 오세훈 1심 당선 무효형이 나왔죠.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2,10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형 확정 시 서울시장직 상실인데 언제 상실이 될까? 3심이 지금 내년 1월에 지금 3심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조의대가 엄격히 지킨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거의 확정인데 1월에 확정이 되면 4월 7일에 재선거 합니다. 재선거. 4월 7일 재선거. 그리고 함께 기소된 인물 강철원 정무부 시장 벌금 300만 원. 그리고 오세훈의 스폰서로 알려진 김한정 회장 벌금 500만 원. 근데 결정적으로 이게 왜 유죄가 나왔냐면 녹음 파일이 있었죠. 이 김한정이란 인물하고 강혜경 씨와의 녹음 파일이 결정적이었는데 이 녹음 파일을 저희 뉴스파파 제가 있었을 때 이제 공개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언제 보도니까 2024년 11월이니까 1년 9개월 만에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조선일보 보니까 난리 났습니다. 지금 야권에서는 대선 주자를 잃을 위기다. 대선 주자를 잃었죠. 잃을 위기가 아니고 잃었어요. 이거는 뒤집히기 어렵다는 것이고 내년 이제 1월 전후에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올 텐데 국민의힘에서는 여당 무죄, 야당 유죄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다른 판사 이승만 판사 판결도 아니고 조영우 부장판사는 증거 중심주의 굉장히 그냥 증거에 집착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굉장히 까다로운 분인데 이분이 지금 유죄를 내렸을 때는 왜 벌금 1,000만 원일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굉장히 이 조영우 부장판사가 보수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보수적으로 2심에서 못 뒤집히게. 그리고 제 예상에는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이 유지가 되든지 아니면 벌금 1,000에서 2,000 혹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보수적으로 오세훈 측은 지금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데 유죄가 나왔다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조영우 부장 스타일상 제가 전에도 어제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증거에 굉장히 엄격한 스타일이더라. 근데 이분이 벌금 1,000만 원 때렸을 때는 2심에서 절대 이거 이하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오지 않고 굉장히 엄격하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형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저는 보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뭐 갑자기 여당 무죄 야당 유죄 정치 판결이라고
뭐 너무 뻔한 얘기죠. 예,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명태균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상급심의 판단을 기대한다. 뭐 기대하는 건 자유니까 뭐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라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러지 말고 그냥 지금 사퇴해라 라고 하는 건데, 뭐 사퇴할 리가 있겠습니까? 예,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3,300만 원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니까 정치자금, 불법 정치자금 여론조사 대신 내준 게 5,300 이상인데, 굉장히 검찰도 그리고 특검도 수사를 보수적으로 했고, 거기서 또 줄어가지고 예, 금액이 낮아진 건데, 이게 정확하게 다 인정이 됐으면 예, 굉장히 심각하게 올라갔겠죠. 그래갖고 그 김한정 스폰서가 대신에 2,100만 원만 조영구 부장판사가 인정을 했어요. 원래 제가 말씀드린 3,300이라고. 3,300인데 이게 이제 좀 있으면 말씀드리지만 이 금액 자체를 공개한 게, 제가 뉴스타파 보도할 때 이미 이 금액 자체를 공개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수사할 때도 당연히 저희 보도대로, 보도 내용이 그냥 수사 내용이에요. 수사 내용이었는데 이 중에 그러니까 총 10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현재 5건, 그리고 그에 대한 비용 1,000만 원, 1,100만 원, 그래갖고 2,100만 원만 지금 인정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2심 가면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글쎄요. 하여튼 뭐 이 정도가 됐는데, 이거 윤석열은 한 이 정도 추징금 맡았는데, 윤석열은 징역 2년 나왔어요. 실형, 그것도. 예, 윤석열은 징역 2년 나왔는데, 그러니까 조영구 부장판사가 되게 굉장히 약하게 한 거라니까요, 선고를. 예, 똑같은 거를 이준관 부장판사는 그냥, 윤석열도 이게 추징금 한 1,500밖에 안 되는데, 예. 조영구 부장판사 굉장히 약하게 해서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어제 재판부 판단을 보면, 김한정은 명태균, 강혜경을 전혀 몰랐는데 오세훈 너 아니고서는 알 길이 없잖아. 오세훈의 스폰서를 명태균이 어떻게 합니까? 소개해줬으니까 만난 거죠. 같이 만났고. 그리고 오세훈 쪽에 요청 없이 김한정이 왜 자기가 여론조사를 보려고 했다고? 그거 못 믿겠는데? 라고 하는 거고. 특히 이제 어제 뭐라고 그랬냐면 죄질이 안 좋다고 그랬습니다. 죄질이 안 좋다고. 어제 죄질이 안 좋기 때문에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왜 죄질이냐면, 제가 어제 그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2004년에 오세훈이 국회의원이었을 때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그래갖고 지역에 있는 지구당 사무실 폐쇄해버리고 모든 정치자금은 선관위에 신고한 계좌를 통해서만 거둘 수 있고 후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쓸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게 바로 오세훈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오세훈법. 제가 이제 말한 대로 어제 제가 미리 말씀드린 대로 판결이 나왔어요. 이거 판사가 봤을 때도, 야, 오세훈 네가 임마 이런 거 오세훈법 같은 거 다 만들고 정치자금법 누구보다 네가 잘 알잖아. 근데 너는 이런 짓을 했어. 그래서 너는 죄질이 안 좋아 라고 어제 판사가 얘기를 하더군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인간이 생각하는 게 다 비슷하죠. 법원이 인정한 여론조사는 5건이었고 총 사실은 10건 중에 5건이었는데 이거 특검이 되게 보수적으로 수사를 한 거예요. 원래 그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만 비공표 여론조사 3건, 공표 여론조사 2건. 재판부의 판단은 오세훈이 명태균 만난 뒤에 조사를 의뢰했고 조사 결과도 오세훈 측에 전달이 됐고, 근데 10건 중에 5건만 인정을 했어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했다는 거죠, 이게. 예. 이렇게 모험을 하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 재판장이. 오세훈 잡은 뉴스타파 보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2024년 최초 보도를 뉴스타파에서 시작을 했고 관련 녹음 파일을 다 공개를 했고 너무 일찍했어. 심지어 그 계엄이 일어나기 전에 해버려가지고 보도를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 보도를 실컷 하고 있는데 계엄이 터져가지고 보도가 그냥 다 묻혔습니다. 저희 보도가 묻혔다가 나중에 살아난 셈이죠. 정권이 바뀌고 특검이 되면서 살아난 건데, 명태균의 선거 개입이 있었다라는 증언, 오세훈 당선시키는데 역할을 했다라는 김태열, 그리고 플러스 강혜경의 증언을 저희가 보도를 했고, 당시에 최초 보도할 때 비공개 여론조사가 비공개만 13건이었습니다. 아까는 10건 중에 5건만 인정이 됐다 그랬는데 더 있어요. 사실은 더 있고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그러니까 공개든 비공개든 여론조사를 무더기로 그러니까 돈을 받고 해줬는데, 일부 돈을 받은 거죠. 받고 해줬는데 오세훈의 요청으로 했었다라는 것을 계엄 터지기 한 달 전에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근데 결정적으로는 저희가 보도를 할 때 김한정이 3,300만 원을 송금한 계좌 내역을 제가 보도로 저희 뉴스타파 1팀에 3사 1팀에서 밝혔었습니다.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 전후로 강혜경 씨의 계좌로 여론조사 비용이 입금됐다. 그리고 플러스 이제 녹음 파일을 저희가 공개했죠. 녹음 파일이 뭐냐? 그 김한정이라는 스폰서와 강혜경 씨의 녹음 파일. 여기서 이제 나오죠. 김한정 스스로 내가 명태균을 만난 게 오세훈이 때문에 만난 거 아니요 라고 김한정이 육성이 담긴 결정적인 녹음 파일을 저희가 이제 공개를 했었다는 겁니다.
예, 저희 자랑이에요. 그냥 저희 자랑인데, 예.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이제 탐사 1팀장이었는데, 저희 탐사 1팀이 오세훈 관련 보도 목록을 보니까, 2024년 개헌 터지기 한 달 전에 11월 16일에 가장 먼저 이제 명태균이 오세훈 당선시키고 차기 대통령도 언급했다는 강혜경 인터뷰를 시작으로 해서 오세훈의 비공개 여론조사만 13건이었고, 여론조사만 해준 게 아니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으면 원본 데이터 값이 있잖아요. 그 데이터 값을 통째로 다 넘겼어요. 이것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오세훈 측에 원본 데이터까지도 전달을 했고 11월 22일에는 오세훈 최측근 김한정이 강혜경 씨 계좌로 3,300만 원을 입금 내역을 이때 최초로 공개를 했고 25일에는 명태균에게 20억 주고 사건 덮자는 김한정 회장의 녹음 파일을 최초로 공개를 했고 강 실장 그러지 마. 우리 국민의힘은 살리자라고 김한정이 강혜경을 설득하는 녹음 파일도 이제 공개를 했고요. 근데 그 이후에 저희 또 이명선 기자가 열심히 해가지고 김한정 회장의 측근들이 공생과 성생이라는 공생학교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그냥 오세훈 캠프를 상시적으로 꾸려놨어요. 그리고 오세훈이 당선이 되면 서울시 산하기관 뭐 이사도 있고 대표도 있고 줄줄이 다 취업을 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오세훈의 캠프예요. 비선 조직이죠. 비선 조직. 근데 거기 그런 캠프의 장이 스폰서 김한정이다. 그리고 김한정이 오세훈이 명태균을 만나라고 했다고 하는 녹음 파일을 이때 또 공개 11월 달에 집중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김한정이 또 김건희가 오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육성 나도 명태균이가 들려줘서 다 들었다. 그러니까 김한정이 이때 당시 왜 강혜경 씨한테 전화했냐면 강혜경한테 어느 정도의 증거가 있는지가 궁금해가지고 한 건데 저희가 이 보도를 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김한정 씨가 강혜경 씨를 공격합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막 공격을 하는 일이 벌어졌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12월 3일에, 근데 이따 보니까 11월 28일이네요. 이렇게 보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계엄이 터져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때 보도했을 때, 하여튼 뭐 이건 뭐 복잡한데 어찌됐든 입금을 한 내역들을, 3,300만 원 내역을 이제 밝혔죠. 밝혔고 이게 나중에 수사로 증명이 됐고, 이 중에 일부가 지금 유죄의 증거가 된 건데, 당시에 보면 단일화, 그 단일화 그때 누구랑 했습니까? 안철수랑 했잖아요. 안철수랑 단일화 전후에 비공표 조사를 5차례 하고 돈을 이렇게 입금했다. 사이사이 여론조사를 해준 사이사이에 돈이 입금이 됐어요. 근데 지금 보면 여기 이렇게 비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요거만 인정된 것 같아요. 1,000만 원, 550 이렇게 하고 2,100만 원. 2월 23일에 700만 원은 인정이 안 되고 지금 2,100만 원이 인정이 됐다라는 거죠. 저도 이제 오늘 방송하려고 하면 다시 본 겁니다. 기억도 잘 안 났는데 보면 그러니까요. 이게 이런 사람을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른 사람을 5번째 서울시장을 만들어 준 것도 참 대단하다.